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김동섭 전략가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외환시장 계속해서 주목한다고 하시는데 지난주에 외환시장은 1209원 나름 좀 선방한 모양새이고요. 네. 주 초반 국내 증시는 다시 이제 코스닥 언택 바이오로 가네요. 시장 흐름 읽어주시죠. 지금 시장을 보면 거래선 소폭 빠졌고 코스닥은 올라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일단 세 번째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한데 제가 세 번째 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급이 불균형에 있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하루 종일 이제 시장을 보는 게 저희들 일이잖아요. 시장을 보다 보면은 외국인도 사고 개인도 사고 뭐 기관도 사고 아니면 뭐 기관 팔고 메인 사고 뭐 이런 모습이 계속 관측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장은 제가 거의 뭐 거의 한 두 달 동안 본 거의 공통점은 개인만 산다는 예, 개인만 사고 그다음에 외인은 선물만 사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선물 한 7조에서 8조 정도 샀는데 시장에 나간 그 현물은 비차익까지 해서 거의 50조가 나갔어요. 50조가 나갈 동안 7조로 시장을 받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죠. 물론 뭐 개인들이 샀다. 뭐 그러니까 수급은 상관없지 않냐.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개인들이 현재로서는 투자처가 없어서 시장을 이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관측되지만 역사 이래 개인들이 시장을 이긴 적은 거의 없어요. 결론을 보면 나중에 개인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과거였죠. 그러니까 이번에 아니기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랍니다. 바라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중간에 개인들이 팔 수 있게끔 외국인이 시장을 좀 장악을 해주거나 기관이 장악을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장악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의 불균형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게 폭탄 돌릴까 될까 봐 약간 겁이 나는 거죠. 얼마 전에 우선주 뭐 10방까지 가고 한 3, 4만 원짜리가 우선주에서 뭐 70만 원까지 가는 24배 막 이렇게 가는 상황까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좀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특히 이 선물 거래도 보시면 호가창을 보면 한 호가에 과거에는 100개, 200개씩 이렇게 매수 매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30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외국인이 흔들면 쫙 빠지고 쫙 올라오고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 체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현재의 수급 동향으로 보았을 때는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다. 지금도 외국인이 약 180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수량으로 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수량으로 보면 엄청나게 매도가 되고 있어요. 올 매도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량으로는 매도가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수량으로 매도였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한 200억, 300억 팔고 지수는 오늘 한 1%까지 거의 빠졌다가 지금 거의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 끌어올리려면 외국인이나 뭐 기관이나 누군가는 한 1,000원에서 2,000억 정도는 한쪽은 좀 받아줘야 되는데 뭐 나오는 거 외에는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물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혹시 개인이 저게 동학 진짜 개인이 받고 있고 예전에 들어온 개미가 나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선물이 지금 잘못하면 폭탄을 제조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선물의 외국인 동향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외인이 현물에서 들어오지 못한다면 저 선물은 결국 시장에는 굉장한 그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번 좀 접근해 보면 지금 국내 차트예요.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현재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뭐 올라갈 수 있는 국면이 맥스로 나오는 게 여기 요 정도 나오거든요. 요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 5일선과 20선이 골드 크로스가 나가지고 약간 우상향을 틀려가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내일 되면 또 5일선이 눕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상황으로 보면 현재 자리가 강력하게 상방을 외친다? 이 자체도 쉽지 않은 국면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관망 기조고 어차피 지난번에도 하루에 100포인트 오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2140이니까 차라리 이 추세선 상단 돌파하면 그냥 좀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들어요. 물론 뭐 올라오면 이거 팔았는데 아깝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돌파가 돼서 우리가 정말 말하는 유동성 장사라면 상승은 어마어마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굳이 벌써부터 그거 때문에 걱정을 해가지고 들고서 막 버티고 하는 게 올바를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회원들한테도 현재는 그냥 관망을 해라. 그냥 관망. 아직은 확실치 않겠다. 특히 미국장도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못 간다는 자리에서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꼭 가면 나중에 문제가 꼭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수급적으로는 전혀 뭐 맞지가 않아요. 외인 외에는 없어요. 선물 외인 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그냥 혼자서 시장을 뭐라 그러나요? 주름 잡는다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저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 외인이 갑자기 돌변해서 나가는 상황이 발생해 보게 되면 결국 기관이나 개인이 받아 올려줘야 되는데 수급은 항상 뭡니까? 개인과 기관과 외인 세 개가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외인은 계속 매도만 하잖아요. 기관도 매도하잖아요. 개인만 사요. 그럼 이 상태에서 셋이서 이렇게 돌려막으면서 시장이 지지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수급의 불균형이 좀 해소되는지가 정말 우리나라 시장이 업그레이드 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오히려 확인 매매가 정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죠. 뭐였냐면 우리나라 뉴스인데 시장에서 이 주식 양도세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거 지난주에 나왔을 때도 이게 정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100포인트 빠지고 야간에 양도세 생각해 본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괜찮겠구나. 그랬는데 주말에 또 나왔어요. 양도세 부과 2023년. 그럼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2023년, 2년 뒤. 그게 아니죠.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시작할 때부터 수수료로 일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에요. 물론 사서 바로 이익이 나기도 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그러면은 투심,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투심이 죽을 거다. 생각을 해보세요. 대주주 10억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이게 3억으로 내려오고 일반 개미까지 수익이 내기 힘든 데서 만약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수익이 안 나면 그 투자가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시장은 진짜 이번에 뭐 완전히 완벽하게 끌어올리지 못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한동안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뭐 외국 사례에서는 양도세 있다. 그거는 그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투심이 악화될 수 있다. 시장에 그래도 수급마저도 어려운데 이러한 뉴스를 굳이 지금 내보낼 필요성이 뭐 있나. 차라리 좀 시간을 좀 두고 시장이 좀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일단 지금 지수가 올라오는 것도 이해 불가가 되죠. 생각해보세요. 투자가들이 이제 그럼 시장을 떠나갈 준비를 해야 되나? 아니면 금액을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정부에서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거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굳이 지금처럼 막 힘을 내서 뭔가 좀 해보려고 동학개미가 들어왔는데 이런 거에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장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의 투심을 좀 깨트릴까 봐 좀 두려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공매도도 지금 아시겠지만 9월에 재연장하는 거 계속 뭐 얘기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투자가들이 합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 그렇게 돼버린다면 시장에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하셔서 얘기가 좀 엉뚱한 데로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 금요일 날 빠졌어요. 한 1.4% 정도 오르다가 코로나 재유행 우려의 널뛰기 장세가 딱 연출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루에 확진자가 15만 명이 넘어섰어요. 이전에 발생했을 때보다 더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 900만 명 정도 됐다고 하죠. 물론 70억 인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 뭐 해석할 수 있지만 숫자 기하급수로 늘고 있죠. 그럼 재유행 가능성이 시장에 나오는 게 사실이죠. 이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경제 재개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죠. 지금 현재 써야 할 돈이 다음 달 중순까지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미국도. 그래서 지금 추가로 경기부양책을 가져가려는 것이 현재 미국의 모습인데 이 부분에서 코로나가 재유행을 한다? 그럼 시장 굉장히 좀 어렵죠. 빨리 백신이나
아니면 뭔가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코로나의 모습이다.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데 미국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트럼프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코너에 몰린 거 아시죠? 볼턴이 회고록을 썼는데 거기에서 트럼프를 완전히 안 좋게 얘기를 언급한 게 굉장히 많아요.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힘들죠. 트럼프가 유세를 하려고 유세장을 갔는데 80만 명이 모이기로 예상되는데 1만 8천 명밖에 모이질 않았어요. 완전히 패닉이죠. 그러면 시장을 이끌었던 게 트럼프인데 트럼프발 이슈가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는 그런 분기점에 와 있다. 그러면 시장이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향후 시장에 좋은 쪽보다 나쁜 쪽으로 좀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좀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유동성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았지만 아까 코로나 재유행이라든가 트럼프가 레임덕에 의해서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모습은 결국 미국 시장을 못 끌게 될 거고 그 시장을 못 끌고 가게 되면 국내장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일 거다. 아무리 뭐 로빈후드, 뭐 동학개미 한다 하더라도 선두주자가 멈춰서 버리면 후발주자는 선두자를 앞서가기 힘들어요. 그 경제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차트를 그려드렸을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딱 하고 종가를 끝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올리면서 올라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치고 가지는 못한다는 것을 미국장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올라봐야 올라가서 공간의 추세선 사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내릴 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이격을 높여서 올라가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한 7월 정도에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뭐 인프라로 해서 1.5조 달러 또 트럼프 정부에서 1조 달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자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서 주가가 한번 다시 전점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격적으로 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게 우상향 후행 스팬은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버티면 이제 약간 우하향이기 때문에 뚫렸는데 이건 우상향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옛날에 그 IT 버블처럼 차트가 나오고 있어서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한 것은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 시각 들었습니다. 코스닥이 힘을 냈네요. 코스닥이 1% 넘게 상승을 해가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이제 수급의 불균형 이런 건 좀 신경 쓰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시장 공감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마무리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